낯선 이불의 감촉이 거슬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이곳은 그녀의 침실이 아니었다. 머리가 묵직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축 처져 있었다. 가장 불길한 것은 옆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이게 뭐야?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다. 짧게 정리된 머리카락, 날렵한 턱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머리를 쥐어짜듯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침대에서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순간 한쪽 팔이 쑤셨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옅은 붉은 자국. 숨이 막혔다. 이건 평범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남자가 몸을 뒤척이며 느릿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났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침대에서 내려와 뒤로 물러섰다. 당신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남자는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남자는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어젯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꿈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다. 그러나 따끔한 통증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침대 위에서 내려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러나 기억은 끊어진 듯이 텅 비어 있었다. 기억 안 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몰라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짰다. 어젯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야만 했다. 그녀는 분명 남편과 다투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감정이 격해졌고 화가 난 그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 맞아. 그 후에 술집. 그녀는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 쓸쓸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던 것 같다. 술잔이 오갔던 기억. 한 잔, 두 잔. 그 순간 머릿속이 갑자기 새하얘졌다.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기억의 조각을 이어 맞추려 했지만 마치 지워진 필름처럼 흐릿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그녀가 기억을 잃을 걸 예상이라도 한 듯. 그녀는 경계하듯 뒷걸음질 쳤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남자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남자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증거라도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한 그녀가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 조작한 거죠. 그러나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직접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숨이 멎을 듯했다. 거짓말. 그러나 사진 속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난 기억이 안 나요.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난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붙잡았던 순간도, 술에 취해 나를 끌어안았던 순간도. 그녀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정말 내가 그랬다고? 머릿속이 엉켜버렸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어떤 말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가? 이제부터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몸을 움켜쥔 채 침대에서 물러났다.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였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남자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젯밤에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먼저 다가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남자는 여유롭게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급히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가면 곤란한데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가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듯했다.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없다. 그러나 증거는 남아있다. 정말 내가?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여전히 태연했다. 마치 그녀의 반응이 예상된 것처럼.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나는 정말 그를 먼저 유혹했던 걸까?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젯밤 그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기억이 없는 밤. 남자의 의미심장한 태도. 증거처럼 남겨진 사진.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숨이 막혀왔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잠글 수도 없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남자는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급히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문을 열고 바깥 공기에 몸을 던졌다.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와 그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행선지를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과 싸웠다.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 후의 기억은 온통 공백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그저 낯선 남자의 의미심장한 미소뿐.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정말 그와 함께 있었던 걸까? 차 안에서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나 메시지함에도 통화 기록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전화 좀 받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분명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제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택시는 천천히 그녀의 집 앞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며 그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어디 갔다 왔어?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나 그냥...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자연스러웠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다. 전화도 안 받고 밤새 연락했어.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어디 있었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친구랑 술을 좀 마셨어.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남편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남편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밤새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부재중 통화 남편 17통.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 어디서 누구랑 마셨는데? 남편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 남편은 팔짱을 끼고 한쪽 눈썹을 올렸다.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 그냥 회사 동료. 너랑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름은? 그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름을 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호하게 넘겨야 할까? 그러나 너무 늦게 대답하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수도 있었다. 지영이 같이 일하는 동료야.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 핸드폰은 왜 안 받았어? 그녀는 다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했잖아.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남편은 어딘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술 마시면서 계속 두고 있었더니 방전됐나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녀는 심장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방금 택시 타고 오면서 폰을 쓰던데. 그녀는 그 순간 굳어버렸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다. 폰이 방전됐으면 방금은 어떻게 켠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 택시에서 충전했어.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택시에서? 응. 기사님이 충전기를 빌려주셔서.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내 전화 한 통도 받을 수 있었겠네?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순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의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정말 뭐지? 기억이 없는 밤, 낯선 남자의 태연한 태도, 그리고 남편의 끊이지 않는 의심. 그녀는 정신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느낌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려 했다. 그러나 발신자 없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받지 않는 게 나을까. 그러나 벨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받기를 강요하는 듯이.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통화를 거부했다. 그 순간 안 받으면 곤란할 텐데요.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기다려. 대체 뭘 기다린다는 거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도 그날 밤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녀는 급히 핸드폰 화면을 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저마다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나야겠죠.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만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 사람이 날 협박하는 거야? 기억도 나지 않는 밤.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정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걸까? 그녀는 이 상황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침착하자. 절대 당황하지 말자. 그러나 불길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지금도 그 남자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특별한 기색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엔 피하지 마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가 가까이 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예요. 이미 내 눈앞에 있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몸을
바짝 움츠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있는 직원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일하는 사람들. 그중 누군가가 그 남자일까?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일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다음엔 피하지 마요.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뭘 원하는 거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떨쳐내려 했지만 그 남자는 끈질기게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에 찬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남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무시했다.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마요. 우리 둘만의 일이잖아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둘만의 일?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다. 그녀는 스스로가 두려워졌다. 내가 정말 그랬던 걸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할 수 없었다. 회식이 끝난 저녁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치는 것 같네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남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두운 밤 그는 덕에 기대어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이 먼저 원했던 거잖아요.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다. 기억 안 난다고 했죠. 하지만 내겐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더는 연락하지 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두려웠다. 오늘 일찍 왔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응, 피곤해서 일찍 왔어. 그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몰랐다. 이 균열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남자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가 그를 원했었다고.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단 하나의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까?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숨을 곳이 없을 텐데. 그녀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급히 삭제해버렸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곳이 없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마치 그 남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불안함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알아. 그녀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기억한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뒤졌다. 어쩌면 아주 희미한 단편이라도 떠오를까.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다. 손을 적셔 얼굴을 씻었다. 이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실 때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순간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신의 목을 만졌다. 살짝 붉어진 피부. 이건 뭐지? 그녀는 거울을 더욱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확실했다. 누군가 그녀의 목을 스쳤던 흔적. 그녀는 숨을 삼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흔적은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문질렀다. 그러나 아무리 문질러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 번 목을 문질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래,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그거 뭐야?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은 욕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목에 상처 같은 게 있네. 그녀는 급히 머리카락을 내리고 당황한 듯 웃어 보였다. 아, 뭔가 긁힌 것 같아.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다. 긁힌 것 치고는 좀 이상한데.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남편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이제 어쩌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변명을 찾았다. 어디 부딪혔나 봐.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피하듯 욕실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요즘 이상해.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지.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하려 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미간을 좁혔다. 내 행동이 이상하잖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줄 알아?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러나 남편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럼 내 목에 난 흔적은 뭐야?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까 긁혔다고 했잖아. 남편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디서? 그녀는 당황했다. 그냥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있더라고. 남편은 팔짱을 끼며 가만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너 원래 이렇게 건망증 심했어.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내 핸드폰 좀 봐도 돼. 그녀는 순간 숨이 멎었다. 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지금 장난해. 내 프라이버시야. 우리 부부잖아. 그래도 이건 좀, 그 순간 더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남편의 시선이 그녀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누구야? 그녀는 손을 뻗어 급히 화면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보여줘. 그녀는 필사적으로 웃어 보였다. 그냥 스팸 문자야.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럼 열어봐.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제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휴대폰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뒤로 감췄다. 왜 그래? 진짜 이상해. 남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진실이 들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것이 더 불안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묘하게 그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 그것이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조용히 행동했다.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고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처음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어느 날 퇴근 후 일부러 다른 길로 걸었다. 그러나 뒤에서 묘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이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남편도 속도를 맞추며 따라오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건물 유리창을 이용해 남편을 살폈다.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편은 일부러 들키게 행동한 것이다. 그녀가 불안감을 느끼고 죄책감이 증폭되도록. 그녀가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걸음을 멈추자 남편도 멈춰섰다. 천천히 다가온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 좀 해볼래?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무슨 설명? 남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 도망쳤어?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다. 내가 도망쳤다고?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 요즘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다. 너 뭘 숨기고 있어? 그녀는 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더는 못 믿겠어.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이제 남편은 그녀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남편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남편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녀를 올가매듯 무심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이미 들킨 걸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남편, 그러나 그녀를 감싸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는 편안한 침묵이었지만 이제는 숨 막히는 정적이었다. 요즘 바쁜가 봐. 남편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피곤하네.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래, 많이 바쁘겠지. 그녀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건 비꼬는 거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 남자를 찾아가야 했다. 모든 걸 끝내야 했다. 그녀는 밤늦게 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확인 번호 보고 싶네요. 안 그래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보고 싶지 않아. 절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뚝뚝.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우리 만나야 해요. 그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그를 만났다. 밤거리, 사람들이 적은 골목길.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만.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발, 이제 다 끝내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간절할수록 더욱 여유롭게 행동했다. 그날 밤, 난 당신이 행복해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남자는 한숨을 쉬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기억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까요?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마치 모든 걸 손안에 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남편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그녀는 불안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편의 진짜 속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날 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고 문자 알림이 떠올랐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조금만 참아.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금 많이 압박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조심해.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화면을 내려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실이 눈앞에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은 그녀를 미행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들키도록 행동했다. 그녀를 압박하고 죄책감을 키우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심장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이었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가 보내온 메시지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나도 기다려지고 있어. 이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순간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그의 덫에 걸린 거야.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나를 버리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문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남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직접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 조용한 사무실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데스크 너머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일로 오셨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 남자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무슨 증거 말씀이시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나도 기다려지고 있어. 조심해. 실수하면 안 돼. 탐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저를 완전히 내칠 계획이었어요. 탐정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리죠.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남편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었다. 이제 그녀가 먼저 끝내줄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남편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일이 많아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약점을 쥐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탐정이 보내준 첫 번째 보고서를 확인했다. 남편이 오늘 밤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먼저 끝내줄게.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이 모든 게임의 주도권은 그녀가 쥐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행동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늘 그랬듯이 피곤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압박하던 그 차가운 시선도 요즘은
오히려 느슨해진 것 같았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며 말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만나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드디어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마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탐정사무소에서 건네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남편과 내연녀가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남편은 여자를 만나러 갔고 여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그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조금만 더 참아. 정말 그렇게 될까? 물론이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남편이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말하는 목소리. 그 속에 담긴 확신. 그녀를 떠나기 위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배신감에 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게임을 끝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과 파일을 정리한 후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무너질 듯한 압박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책상 너머의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혼 사유는요? 그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조용히 밀어주었다. 남편의 불륜 사진 앤드 통화 녹음 기록. 변호사는 파일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 분할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남편은 회사에서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혼 소송 서류 앤드 불륜 증거 자료.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서류야. 법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됐잖아. 남편은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확보한 증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준비한 줄은 몰랐어.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 없지. 넌 내가 내 계획대로 움직여줄 줄 알았잖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남편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측의 불륜이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혼을 승인하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그녀는 짐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한 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난 자유야. 그녀는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갔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토요일 오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은은하게 퍼졌다. 조용한 거실, 거친 숨을 삼키며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볼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지금 친정에 가 있다. 그가 리모컨을 집어들려는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내의 친구 윤지가 서 있었다. 왜 갑자기? 고민할 틈도 없이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윤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깨에 걸친 코트,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 언제나 아내와 붙어 다니던 그녀가 지금 이 시간에 혼자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윤지야?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내, 친정에 갔다며. 그래서 잠깐 들렀어.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아까 통화했거든. 분명 지금쯤 집에서 혼자겠구나 싶었지. 그의 손이 문고리를 3개 쥐었다. 그걸 확인하고 온 거야? 거부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그녀는 익숙한 듯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와 버렸다. 괜찮지? 나 잠깐 앉았다 갈게.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그와 아내가 늘 함께 영화를 보던 자리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이 불편했다. 차라도 줄까? 어색한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응, 내가 주는 차 한번 마셔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주방에서 찻잔을 준비하는 그의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마치 이곳이 그녀의 집인 양 편안해 보였다. 뭐지? 이 분위기. 그는 물이 끓는 동안 윤지의 표정을 떠올렸다. 아내의 친구,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단둘이 있을 일은 없었다. 그녀는 왜 지금 이곳에 온 걸까? 아내, 친정에 갔다며. 그래서 잠깐 들렀어. 아까 그녀가 했던 말을 곱씹었다. 그래서 라고 말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왜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찾아온 걸까? 찬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컵에 차를 따르고 거실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야?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양, 오랜만에 너랑 얘기해보고 싶어서. 나랑? 그는 순간 당황했다. 윤지는 아내의 친구였다. 아내가 아닌 그와 대화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없잖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깊었다. 그가 모르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야. 응, 좋은 아내고 좋은 친구야.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을 툭툭 두드렸다. 마치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더 궁금해. 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랑 좀 더 알고 지내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윤지야,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내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래.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속엔 오랜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윤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그를 바라보았다.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내가 신경 쓰였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아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는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내랑 잘 되는 걸 응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싫었어. 윤지는 컵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씁쓸해 보였다. 이상하지? 나 그녀의 친구인데. 그런데도 내가 신경 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묵직했다. 그는 머리를 감쌌다.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나랑도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서.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장난이야? 아니, 그녀는 단호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분명 좁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내가 늦은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안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온몸에 힘을 줬다. 윤지야, 그만해. 나는 아직도 내가 궁금해. 그녀가 조금 더 다가왔다. 한 번쯤은 나도 기회가 있었어야 하지 않아?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 잘 있어? 아내였다. 그는 급히 손을 뺐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겁먹었어? 그는 핸드폰을 쥔 채 대답하지 못했다. 농담이야.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냥 장난처럼 받아들여줘. 하지만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엔 좀 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문이 닫혔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대체 뭐지? 여보, 잘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래. 잘 있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윤지의 손길, 그녀의 말,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엔 좀 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는 가슴께를 눌렀다. 마치 심장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니, 그냥 좀 졸려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피곤하면 일찍 자. 나도 엄마랑 이야기 좀 하다가 잘게.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거실엔 여전히 윤지가 마시던 차가 남아 있었다. 컵의 가장자리에 그녀의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는 컵을 집어 들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거 대체 뭐야?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넘어가지 않았어. 그냥 이상한 상황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닐 것이다.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 번쯤은 나도 기회가 있었어야 하지 않아? 그 말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윤지가 나에게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되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다. 윤지 자고 있어? 그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윤지 자고 있어? 윤지 아니면 내 생각해? 손이 떨렸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장난이야. 적당히 해. 그렇게 보내고 다시 눕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윤지 자고 있어? 윤지 아니면 내 생각해?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윤지의 모습이 겹쳤다. 낮에 마주한 그녀의 눈빛, 손끝에 닿았던 미묘한 감촉. 이건 잘못된 거다. 그는 손을 털 듯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메시지가 왔다. 윤지 답장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갈까?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는 장난처럼 넘길 수도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 윤지야.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조여왔다.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 후 다시 화면이 깜빡였다. 윤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윤지 그럼 대답해봐. 에?
윤지 내가 정말 장난이라고 생각해?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다음 날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에도 윤지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한 번쯤은 나도 기회가 있었어야 하지 않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제의 메시지를 떠올리자 목이 탔다. 그는 물을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윤지 점심 같이 먹을래? 그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다. 나 안 돼. 그러지 마. 그런데 그녀의 답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왔다. 윤지 알았어. 그는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쉽게 물러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불길한 전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왔어? 소파에 앉아있는 윤지를 발견했다. 에?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그녀는 싱긋 웃으며 아내가 앉던 자리에 몸을 기댔다. 예전에 내 아내가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잖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윤지야, 이건 좀 선 넘은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그냥 내가 나를 피하는 게 싫어서 왔어.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윤지는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솔직해지면 안 돼.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 여보, 잘 있어? 그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다. 윤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겁먹었어?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엔 대답해줘. 진짜 너의 마음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갔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윤지가 떠난 뒤 그는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 윤지가 있었다. 소파에 남은 그녀의 향기,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자국,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움찔하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내 여보, 잘 있어? 아내,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잘 것 같아. 전화는 내일 할게.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다행인 걸까?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일까? 그는 천천히 손을 올려 얼굴을 감쌌다. 숨이 가빠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윤지가 마셨던 컵을 싱크대에 두고 소파에 묻어 있을지도 모를 흔적을 닦아냈다. 그 흔적을 없애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솔직해지면 안 돼. 다음엔 대답해줘. 진짜 너의 마음을. 그녀의 말이 반복되었다. 그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아니야. 그러나 그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금도 그의 마음은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는 핸드폰을 보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윤지, 잘 자. 이건 단순한 인사일까? 아니면 그가 답을 하길 바라는 걸까? 그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뒤집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출근 후에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윤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기 앉아도 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지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얼굴,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왔다. 왜 여기 있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숨을 삼켰다. 이제 그만해. 그녀는 그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만하라니.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커피 마시러 왔는데. 그녀는 태연했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만해. 윤지야. 너도 알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는 말문이 막혔다. 어제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나한테 확실하게 말해.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이며 말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는 이를 악물었다. 윤지야, 난 내 친구 남편이야. 알아.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너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다. 넌 지금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사실은 나한테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그녀는 가볍게 손을 떼고 미소 지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다. 그는 텅 빈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윤지가 떠나고 카페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넌 지금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한테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숨이 거칠었다. 분명 그는 거절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선을 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는 이 상황을 끝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윤지가 이 집에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녀가 있었던 흔적을 없애려 했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아내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아내 여보, 오늘 어땠어? 아내, 난 오늘도 엄마랑 이것저것 이야기했어. 내일은 집에 갈 거야.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이면 아내가 돌아온다. 그는 깨달았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윤지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건 정말 아니야. 몇 분이 지났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끝난 거겠지?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내가 돌아오는 날이었다. 그는 퇴근 후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다. 윤지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윤지, 문 안 열어?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윤지, 열어. 잠깐이면 돼. 윤지, 내 아내 오기 전에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내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뭐 하는 거야? 윤지야.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한테 그렇게 메시지 보낸 거 진심이야?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이러면 안 돼.
그래?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다. 정말 단 한순간도 나한테 흔들리지 않았어? 그는 숨을 삼켰다. 대답해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몸을 뒤로 물렸다. 윤지야, 이제 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알겠어.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하지만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선택이 어떻게 바뀔까?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내가 솔직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선택이 어떻게 바뀔까? 그녀는 단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그녀의 덫에 걸린 것이었다. 문이 닫히고 윤지가 떠났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선택이 어떻게 바뀔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유혹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내 여보, 나 곧 도착해. 아내 보고 싶어. 얼른 가고 싶다. 그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다. 모른 척하면 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필사적으로 다짐했다. 아내가 모른다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이 열렸다. 여보, 아내가 돌아왔다. 밝은 얼굴로 캐리어를 끌며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았다. 너무나도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뭐야? 갑자기? 아내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선택이 어떻게 바뀔까? 그 말이 떠올랐다. 그의 팔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그를 안아줄까? 그는 아내를 꼭 끌어안은 채 입술을 앙다물었다. 이제 그는 윤지가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걸 흔들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가 돌아온 이후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윤지, 내 아내랑 잘 지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핸드폰을 뒤집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 그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윤지, 나도 내 아내랑 연락했어.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윤지, 내일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윤지는 아내를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출근 내내 불안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윤지가 무슨 말을 할까? 그녀가 이 모든 걸 폭로하면?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윤지를 만나면 오히려 더 깊은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는 무기력하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내 윤지랑 만나고 왔어. 아내 근데 너도 윤지랑 연락했어?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다. 아내 윤지가 그러던데 그녀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내 윤지가 너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아내 왜? 무슨 고민 있어? 그는 숨을 헐떡였다. 윤지는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히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조금씩 아내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를 옥죄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윤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대체 뭘 원해? 조금 후 윤지의 답장이 왔다. 윤지, 알면서. 윤지, 난 내가 솔직해지길 원해.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 윤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윤지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끝내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그는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윤지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녀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았다. 이제는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다. 그러나 뒷목을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삶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그를 맞이했다. 여보, 왔어? 아무렇지 않은 듯한 미소.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아내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았어. 윤지랑 점심도 먹고. 그녀는 일부러 윤지라는 이름을 강조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래? 무슨 얘기했어? 그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별거 없었어.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근데 윤지가 그러더라. 요즘 너 좀 이상하다고. 그는 숟가락을 든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응,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냐고 묻던데.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윤지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폭로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경고를 보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내가 주의 깊게 살피게 만들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별일 없는데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의심이 시작됐다. 다음 날 그는 출근해 하루 종일 초조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흔들어 놓은 것은 퇴근 직후 도착한 아내의 메시지였다. 아내 여보, 오늘 저녁에 윤지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그의 손이 떨렸다. 나 뭐? 갑자기? 아내 응. 어제 점심 먹을 때 얘기하다가 너랑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해서. 윤지는 단순히 그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를 직접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윤지는 이미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왔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윤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선택이 어떻게 바뀔까? 그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윤지야.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지.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동안 윤지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모든 걸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될 수도 있고. 그 순간 아내가 주방에서 돌아왔다. 자, 먹자.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웃었다. 그러나 윤지는 그가 이 순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윤지는 일부러 천천히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유지했다. 아내에게 의심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 맞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윤지가 너한테 할 말 있다고 했었지?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뭐? 그는 윤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할 말이 있었지. 그녀는 아주 천천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거 지금 말해도 될까? 이제 그는 완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거 지금 말해도 될까? 윤지의 말이 거실에 가볍게 흩어졌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순간 주인공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윤지를 바라보았다. 응? 무슨 얘기야?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지금 이 순간 윤지는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더 조여올 것인가? 주인공은 윤지의 눈빛을 살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응, 별건 아니고. 윤지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말을 이었다. 그냥 내 남편한테 요즘 무슨 고민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그녀는 주인공을 흘끗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왜냐면 내 남편 요즘 좀 이상해 보이더라.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지는 폭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에게 일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상하다고? 아내는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너 요즘 고민 있어?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윤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난 내가 요즘 나한테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지는 아내 앞에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윤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윤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확실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그냥 내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너 요즘 나랑 연락도 피하고. 지난번에 만나서는 엄청 어색했잖아. 그 순간 아내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지는 우리 둘이 은밀한 사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여보, 윤지 말이 맞아? 그는 침착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끝이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오해할 만한 일 없어. 그는 윤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래? 윤지는 마치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가 너한테 계속 연락해도 되겠네? 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다. 윤지는 확실하게 덫을 놓고 있었다. 그가 거절하면 왜 피하냐며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면 이 관계는 끝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 침묵이 흐르는 순간 윤지야, 너도 참.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여보 요즘 회사 일 많아서 정신없을 거야. 괜히 부담 주지 마. 아내의 말에 윤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알겠어. 그러나 그 미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는 표정이었다. 윤지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식사가 끝나고 윤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갈게. 오늘 고마웠어. 아내가 현관까지 윤지를 배웅했다. 그러나 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는 그렇게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은 맞았다. 아내가 다시 돌아온 후 핸드폰이 울렸다. 윤지, 오늘 어땠어? 그는 손을 떨며 답장을 입력했다.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잠시 후 윤지의 답장이 왔다. 윤지, 너한테 솔직해지라고 했잖아. 윤지, 나는 솔직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정말 모든 걸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지, 난 내가 나를 피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 그녀는 즐기고 있었다. 그를 옥죄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그는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선택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윤지에게 완전히 갇혔다. 윤지, 난 내가 나를 피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윤지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 이제는 단순한 장난도 애매한 유혹도 아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는 방을 서성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위험한 관계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칠 수 없다. 그는 핸드폰을 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몰랐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답장을 입력했다. 나 이제 그만해.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윤지, 싫어.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지, 그럼 내 아내한테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줄까?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했다. 나, 윤지야. 제발, 윤지, 싫어. 난 이제 내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궁금해. 그녀는 이 관계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게임에서 철저히 사냥감이었다. 그는 그날 밤새 고민했다. 그러나 답은 하나였다. 윤지를 직접 만나야 한다. 이걸 끝내야 한다. 그는 다음 날 퇴근 후 윤지를 불러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윤지, 좋아. 그녀의 답장은 너무나도 빠르고 단순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했다. 그는 카페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윤지, 우리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윤지, 호텔에서 볼까?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윤지는 단순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가 거절하면 그녀는 더 압박할 것이다. 그가 응하면 그는 완전히 그녀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녀가 정한 호텔로 갔다. 그가 호텔 방문을 열었을 때 윤지는 창가에 기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왔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하자. 윤지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뭘?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도 알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녀는 가볍게 걸어와 그의 앞에 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피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써서 만나러 왔을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지는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만약 내가 지금 내 아내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이제 협박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윤지야, 제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한테 원하는 걸 줘.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난 조용히 있을게. 그는 숨이 막혔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게임을 끝낼 것인가?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는 호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윤지는 눈앞에서 천천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덫을 쳤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윤지야, 이러면 안 돼. 뭐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너도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온 이상 넌 이미 나한테 졌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냥 받아들여.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 여보. 어디야? 그는 핸드폰을 쥔 채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다. 그러나 윤지는 그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봐. 내 아내가 널 찾잖아?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지금 선택해. 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윤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 방에서 나가면 나는 내 아내에게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말할 거야.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도망치려 하지 마.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완전히 갇혔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끝없이 추락시킬 것인가?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는 윤지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윤지는 당황했다. 그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녀는 아직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넌 여기서 나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이제 그만하라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난 내가 원하는 걸 줄 생각 없어.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그녀는 눈앞에서 핸드폰을 열었다. 윤지, 내 남편, 지금 나랑 있어. 윤지, 호텔에서. 그는 경악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지야, 제발.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는 헐떡이며 윤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진짜 폭로를 시작했다. 그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이제 내 아내가 알게 되겠지?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답장이 왔다. 아내 뭐? 그의 숨이 멎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윤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널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재미있어지겠네. 그녀는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진다. 아내 뭐? 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 끝났다. 그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던 모든 것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 지금 당장 전화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빠르게 윤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호텔 문을 나서고 있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때렸다. 그는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그게? 그러나 아내는 바로 소리쳤다. 지금 어디야?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명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변명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 집에 가는 중이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하지 마.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솔직히 말해.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이미 그가 윤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윤지, 어떤 기분이야?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걸 즐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이건 파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택시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했다. 지금 아내를 붙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서 있었다. 조용한 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여보.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할 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엇인가 말하려 했다. 이건 오해야. 그런 관계가 아니야. 윤지가 장난을 친 거야. 그러나 그 모든 말은 너무 늦었다. 그 호텔에 있었어? 그녀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응,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랑 윤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넌 누굴 선택했어?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대답을 찾으려 했다. 여보, 나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끝이야. 그는 숨이 막혔다. 나 내일 나갈 거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어. 이제 그녀는 떠난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널 믿었는데. 그러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지, 이제 너는 자유야. 그는 핸드폰을 던졌다. 그녀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이제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나는 진짜로 망가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반지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방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였다. 진짜로 떠나는 거야. 그는 천천히 반지를 손에 집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스쳤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그는 답을 알지 못했다. 이미 선택지는 사라졌다. 그는 핸드폰을 집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윤지, 오늘 밤에 나랑 있을래? 그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윤지는 이 모든 걸 계획했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정말로 줄 수 있을까?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 그만하자. 그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답장은 바로 돌아왔다. 윤지, 늦었어. 윤지, 넌 이미 날 선택했어.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녀가 나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렸다. 그는 조용히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진짜로 떠난다. 여보,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후회할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를 붙잡을 수 없으니까.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널 사랑했었어. 과거형. 그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떠났다. 그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는 없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그는 술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목이 타는 느낌이었다. 윤지?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아내 짐 다 챙겼어. 나중에 내가 버려도 돼. 그는 눈을 감았다. 완전히 끝났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망가졌다. 이번엔 윤지였다. 윤지, 이제 넌 나밖에 없어. 그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정말일까?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윤지는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이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